지금 10년 동안 문제 없었다? 그 앞에 10년 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신세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체육시설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편에 걸쳐서 제가 제작할 예정인데 체육시설업에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이걸 가지고 과세니 면세니 이런 논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관련해서 위험한 행동이라 그럴까요? 위험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업에 관련돼서 두 편 정도 해볼까 합니다.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원래 골프장 같은 데 해당이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회원 보증금이 있어요. 그게 채권이 뭐 파산 재단 채권에 들어가 파산 대상이냐 아니냐 어디에 우선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례도 있고 좀 흥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관련해서 이제 쟁점도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쪽은 아니고 세무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냐 면세냐 하는 게 굉장히 좀 쟁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거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체육시설업은 기본적으로 학원하고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원래는 체육관, 골프장 이런 진짜 시설을 관리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자체도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요. 문체부에서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학원하고 엮여서 면세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태권도 때문에 이게 조금 일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학원어법도 그렇고 체육시설법도 그렇고 대략 생긴 게 올림픽 직후에 89년, 90년 요때 정도 생긴 법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공교롭게도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생겼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태권도를 교육부 관할로 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태권도장은 기본적으로 학원으로 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9년 정도면은 올림픽 바로 직후잖아요. 그때만 해도 체육부가 진짜 짱인 시절입니다. 체육부 장관은 당대 최고의 권력 실세들이 체육부 장관을 할 때고 지금처럼 문화, 체육, 관광 세 개 엎어서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체육부 단독으로 부서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센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교육부는 교육이랑 문화교육 그래서 문교부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체육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때는 아마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장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히 또 보겠지만은 학원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엮이게 됐죠. 엮이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무도학원, 사교춘 요게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떠돌다가 체육시설법에 안착이 됐고요. 최근에는 2020년인가요? 이때 체육교수법도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뭔 소린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학원 관련 업종은 세법에서 면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 관련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세,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적으로 이게 쟁점이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체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습이 다 조금씩 들어가긴 합니다. 웬만한 거는 하다못해 골프다? 골프 레슨 프로들이 있죠. 그리고 테니스든 수영이든 다 강습이랑 이게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습도 되고 그 시설을 골프장이니까 골프 시설, 수영장이면 수영 시설을 이용한 시설 이용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지 않은데 실무적으로는 판례라든지 이런 데서는 체육시설업법에서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냥 교습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아까 제가 태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권도 학원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시작이 그랬을 거라는 추측 외에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이소룡, 이연걸, 정무문 이런 거 보면 도장 깨기 하죠. 보면은 스승님이라 그러잖아요. 무술 같은 경우 옛날부터 교습이랑 좀 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답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는 요 7개의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권투 레슬링은 태권도가 있으니까 유도가 있고 유도가 있으니까 검도가 있고 우슈 합기도는 상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어쨌거나 들어가 있는데 권투 레슬링이 조금 의외기는 한데 권투 레슬링은 아마 이것도 제 짐작인데 이 법이 만들었을 때 89년 당시에 보면은 그때는 권투 레슬링이 굉장히 메달 효자 종목이라서 특별히 좀 여기 넣어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여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제약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나한일 씨라고 탤런트 아세요? 요즘 안 나오신 지 오래돼서 젊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나한일 배우님이 처음에 80년대 한참 이제 떴던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신인 시절에 이제 무풍지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원한 떡밥 중에 하나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김두한이 세냐 시라소니가 세냐, 그 시절의 정치 깡패들 드라마 중에 하나가 무풍지대인데, 거기서 나한일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이 유명을 했던 게 거기서 주인공 역할을 한 것도 있었지만, 이분이 그때 말씀하신 게 해동검도 7단인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검도면 검도지 해동검도가 뭐냐, 근데 아는 검도는 어이 머리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검도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주장하시기로는 해동검도라는 게 그렇대요.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검도는 일본식 검도고, 우리나라 전통의 검도가 있다. 검도할 때 보면은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동검도는 사극 보면은 장군들처럼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검도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해동검도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대한체육 가맹 경기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말하면서 조심스러운데, 혹시 해동검도 학원이 지금 면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내가 이런 말 해서 저기 할까 싶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거기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체육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도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에 새로 생겼어요. 항상 보면은 이런 게 생기는 게 꼭 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 생기는데, 요것도 태권도 학원 봉고버스에서 어린이가 뭐 사고를 당했나 그런 문제가 하여튼 생겨가지고 2020년 비교적 좀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구, 롤러,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뭐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들 보내는 학원들이죠. 그래서 13세 이하만, 그러니까 똑같은 축구를 배워도 어른이 배우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어린이가 배우면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지역교수업 신고를 하면. 수영 마찬가지고요. 요게 2020년에 새로 추가가 됐고, 무도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봐야 되냐 뭐로 봐야 되냐 하고 재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은 크게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80년대는 하여간 무도학원이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체육시설업에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세법에 별도로 무도학원하고 자동차학원은 학원이지만 면세를 안 줍니다 라고 따로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교습 관련 업이라고 분류를 해도 사실 크게 혜택 보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체육이라는 거는 강습이 항상 동반이 되잖아요. 수영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 볼륨댄스 이쪽 빼고 무도 학원이랑 도장업과 체육 교습업을 두 가지를 제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안전해요. 두 가지는 뭐 무조건 면세입니다. 이거 갖고는 시비가 걸린 적이 없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현재도 특이한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다음 시간에 제가 판례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적인 관행 내지는 뭐 현상 이런 거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체육시설업이 학원으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학원으로 본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도장업,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우슈, 권투, 레슬링 이 7개 종목, 그건 어른도 돼요. 하고 체육교수법 이 두 가지는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경우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T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새로 생긴 업종이긴 하죠. 헬스장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관련되는 판례들이 있었는데 거의 논리는 비슷합니다. 이게 시설 이용이 주고 교습은 그냥 뭐 회원님 이렇게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일관적인 판례인데, PT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틀리죠. 저는 뭐 PT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PT샵이 제가 알기로는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데다가 엽기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일반적인 시설 이용이 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이제 고객이 오면은 집중적으로 트레이너가 지도를 해서 하는 시설이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시설 이용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PT샵은 되게 비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헬스장은 굉장히 싸잖아요.
이거는 교육 목적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나온 판례라든지 심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우선 보시면은 PT샵, 헬스장 모두 체육시설법 기준에서는 체력 단련장이랍니다. 체력 단련장. 체력을 단련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온 논리들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시설 이용, 그러니까 회비를 받을 때 딱 정해진 시간 말고는 와서 자율적으로 연습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을 문제 삼아서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는 않지만 시설 이용만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어떤 가능성, 뭐 조금 옹색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학원으로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유념할 이야기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 안 돼.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장 업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체력 단련장인데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장으로 신청을 했다고 했지만 판판이 그냥 다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된다. 일단 어린이 수영장 관련되는 판례가 있어요. 2016년 판례인데, 여기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이 이겼다가 행정심판에 가서 졌어요. 제가 찾아본 거는 1심까지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체육시설 이용만 하지 않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잘해서 승리한 판례인데, 사실은 이 판례를 갖고 다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 판례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그러면은 2020년에 체육시설법에 체육교수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 어린이 수영장은 체육교수법에 수영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할 가치가 없이 그냥 면세 업종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법이 바뀌기 전에, 체육 교수법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생긴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심 판례 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요. 16년 8월, 9월 이래가지고 판사님이 같은 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급심 판례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은 법이 그리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걸로 유튜브 영상을 찍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갖고 온갖 종목들이 면세를 받겠다고 실제로 세무서한테 상담으로 오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지는 이거예요. 특공 무술을 하고 싶은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죠. 아까 7개 종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특공 무술을 하는 원장님이 그 엽기 좀 갖다 놓고 바닥에 뭐 매트 좀 깔고 해서 체력 단련장으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체력 단련장으로 받으면 면세가 아니냐 라고 해서 꿀팁 이래가지고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무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세무상담을 받으러 세무사한테 갔더니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동영상을 틀어주시면서 이 사람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T샵은 체육 단련장업이에요. 그 PT샵은 판판이 다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PT샵은 본연의 체력 단련장업인데도 교습 목적임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판판이 다지고 있어요. 이거는 체력 단련장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업이잖아. 다른 업인데 체력 단련장으로 허위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엽기 운동하고 체력 단련업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봐줘도 면세시설에서 과세업을 한다 그러죠. 좋게 봐줘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허위 신고한 거예요. 다만 내가 찾아보니까 체육시설업이 또 허위 신고 처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하기는 한데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내주던데, 세무서야 면세로 해달라니까 그냥 면세로 한 거예요. 저 앞에서 말씀드린 재판 가서 지고 조세심판원 가서 지고 했던 그 모든 분들도 다 면세사업장 들고 있다가 생긴 문제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이게 모르고 지나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국세청에 그걸로 질의를 해서 유권 해석을 갖고 설득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인허가라는 단어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냥 본인의 무지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더군다나 허위 신고라서. 인허가라는 단어를 거기서만 보니까 인허가라는 게 되게 뭐 해서 보이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헬스장에서 많이 먹는 그 단백질 프로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통신 판매업 신고해가지고 프로틴 파는 거 통신 판매업 하면은 뭐 그것도 다 면세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인허가라는 게 학원업으로 아까 판례에서도 나왔지만 관리 감독 받는다는 그 전제가 돼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인허가를 별로 안 다루시다 보니까 인허가라는 말만 보면은 다 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거는 좀 큰일 나겠다 싶은 게 무슨 펜싱 하시는 분이 펜싱 학원을 엽기 갖다 놓고 면제로 바꾸겠다고 저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러 왔는데 그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 말도 안 됩니다. 예, 말도 안 되고 인허가라는 게 그 목적에 맞게 받아 인허가지 아무거나 받아서 그 인허가라 우기는 거는 인허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는 세무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게 허위로 이렇게 한 거면 이거는 제척기간 제가 봤을 때 15년짜리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0년 동안 문제 없었다? 그 앞에 10년 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랑 틀려가지고 그냥 돈 얼마 내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특히 과세 면세가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신세망합니다. 이거는 워낙 금액이 크고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10년째 몰아갖고 나오면 이거 진짜 파산이에요. 이거 문제 되면은 이게 막 행정소송하고 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2016년 판례 갖고 이야기하는데 체육 교수법 생겼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신세 망치는 수 있으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나 과세면세 관련된 건 신중하셔야 되고요. 너무 공격적인 절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감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걸러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 꼭 성공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신세 망치는 일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